안녕하세요. 저는 올드뷰티 아카데미 에스테틱학과 양채윤 강사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 필기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기출문제들을 풀이해보려고 하는데요. 시험 보시기 전에 배웠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훨씬 더 수월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피부 미용의 개념에 관한 문제들을 풀이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학습 목차 및 목표를 보고 가실 텐데, 자, 피부 미용의 정의 및 목적에 대한 문제 유형을 먼저 학습을 해볼 거고요. 다음 국가별 피부 미용 용어에 대한 문제 유형을 학습한 후에 다음 피부 미용의 역사에 대한 문제 유형도 파악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피부 미용 역사 같은 경우에는 동양과 서양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문제에 좀 더 자주 기출되고 있는 서양에 대한 역사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피부 미용의 영역에 대한 문제까지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첫 번째. 피부 미용의 정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얼굴과 전신의 피부를 분석하고 관리하여 피부 상태를 개선시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피부 상태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 다음 세 번째, 피부 미용사의 손과 화장품 또는 적용 가능한 피부 미용 기기를 사용하여 피부의 생리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보호,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얼굴과 전신의 상태를 유지 및 개선하여 근육과 골절을 정상화시키는 것. 혹시 어떤 게 정답인지 아실까요? 자, 피부 미용의 정의를 먼저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피부 미용은 두피를 제외한 얼굴과 전신의 피부 관리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미용사의 손, 화장품, 그리고 피부 미용 기기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자,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약품은 저희가 의료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는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 미용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피부와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전신 미용술이다. 다음 마지막 신체의 근육 및 피부의 기술을 행하여 피부의 생리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및 보호,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시면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얼굴과 전신의 피부를 분석하고 관리하여 피부 상태를 개선시키는 것. 그리고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피부 상태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 맞죠? 그리고 미용사의 손과 화장품 또는 적용 가능한 피부 미용기기를 사용하여 피부를 유지, 보호,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여기까지는 피부 미용의 정의와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얼굴과 전신의 상태를 유지 및 개선하여는 맞지만 근육과 골절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면 자,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근육과 골절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피부 미용이 아니라 의료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거리가 가장 먼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부 미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 아까 앞쪽에서 봤던 문제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요. 똑같이 피부 미용의 정의나 목적에 관련해서 묻는 문제들이 자주 기출이 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피부를 청결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건강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두피를 포함한 얼굴 및 전신을 관리한다. 그리고 피부 미용은 에스테틱, 코스메틱, 스킨케어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다음 피부 미용이라는 명칭은 독일의 미학자 바움가르텐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자, 다시 한번 저희 앞쪽에서 정의를 봤었죠. 자, 두피를 제외한 얼굴과 전신의 피부를 관리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 두피는 실제적으로 피부 미용에서도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속해 있는 영역은 헤어, 이제 미용사 일반 파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피부 미용의 정의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피를 제외한 나머지 얼굴과 전신의 피부를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약품 사용하는 건 저희 의료 영역에 해당한다고 했고요.
신체의 문제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서 아름답게 가꾸는 전신 미용술. 다음, 근육 및 피부에 기술을 행해서 피부의 생리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보호, 개선하는 게 피부 미용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다시 거리가 먼 것은 보면 자, 첫 번째,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자, 맞는 말이었고요. 두피를 포함한 얼굴 및 전신을 관리한다. 자, 우리 두피는 어디라고 했죠? 우리 두피는 헤어 영역에 속해 있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두피를 제외한 얼굴과 전신을 관리한다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국가별 피부 미용 용어에 대해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첫 번째, 영국 코스메틱. 2번 프랑스 에스테티크, 3번 일본 코스메틱, 한국 에스테틱. 자, 코스메틱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스펠링이 조금씩 달라요. 자, 국가별 피부 미용 용어를 보시면 독일 코스메틱인데 K로 시작을 했고요. 영국도 똑같이 코스메틱이라고 부르지만 얘는 C로 시작을 해요. 다음 프랑스 에스테티크라고 하고 미국은 스킨케어 에스테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에스테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마지막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피부 관리, 피부 미용, 에스테틱, 스킨케어 다양한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문제를 보시면 이 중 옳지 않은 것. 자, 보면 우리 일본.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에스테라고 불렀고요. 독일이 K로 시작하는 코스메틱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다음 중 서양의 피부 미용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우리 동양과 서양이 구분되어 있지만 서양의 피부 미용 역사에 대한 문제들이 좀 더 많이 기출되고 있어서 서양으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설명이 틀린 것을 찾으래요. 자, 1번 고대 이집트 시대에는 종교의식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2번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의 금욕주의 영향으로 화장보다 깨끗한 피부를 가꾸는 데 노력하였다. 자, 3번 근대 시대에는 위생과 청결을 중시하여 비누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4번 로마 시대에는 과도한 치장과 분화장이 성행하였고 악취 제거를 위한 향수 문화가 발달하였다. 자, 서양의 피부 미용 역사를 보시면 자, 고대 이집트 때에는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죠.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종교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나귀 우유와 진흙을 가지고 목욕을 했다는 이제 역사가 가장 많이 들려오고요. 다음 두 번째,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너무 과한 치장이나 분화장보다는 조금 더 깨끗한 이제 신체를 가지는 게 좀 더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로마 같은 경우에는 공중 목욕 문화가 발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콜드크림의 원조인 연고를 이제 갈렌이 이제 만들어냈고요. 과일의 즙을 이용한 각질 관리가 시작이 됐는데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각질 관리는 뭐 딥클렌징이죠. 딥클렌징인데요. 과일의 즙, 우리 아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중세시대 때에는 기독교의 금욕주의로 인해서 이때에도 화려한 화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깨끗한 신체를 가꾸는데 이제 좀 더 집중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예쁘게 치장도 하고 싶지만 나라 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거의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깨끗한 피부를 가꾸는데 이제 중점을 두고 있었고 그러면서 약초를 활용한 스팀 요법 우리 뭐 요즘에는 다양한 기기들이나 이런 제품들이 있지만 이 시대에는 그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뭐 약초라던가 과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피부 관리를 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때 약초를 활용한 스팀 요법이 발달이 되었고요.
다음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가서는 이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수가 발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과도한 치장과 분화장이 성행을 했대요. 이 이전의 시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못하게 이제 막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한 화장을 하기보다는 깨끗한 피부를 갖추고 이제 좀 더 몸을 청결하게 했다면, 이때 르네상스에서부터는 굉장히 이게 과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씻죠. 샤워를 하고 하는데,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좀 청결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몸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러면 씻어서 그 냄새를 없애거나 이랬었는데, 이때에는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내 냄새보다 더한 다른 향을 추가함으로써 악취를 제거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향들이 레이어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향수라는 것들이 이제 발달이 되었고요. 이제 과도한 치장과 분화장이 성행했던 시대다라는 거. 다음 이제 근대시대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깨끗하게 씻어야 해 하고 생각을 했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누, 우리 이제 클렌징 제품이죠. 세안을 하거나 이제 무언가를 헹굴 때 사용하는 비누가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다양한 화장품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 지금 어떻죠, 저희? 화장품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스킨케어 제품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회사에서 만들어내고 있고, 이 화장품들을 요즘에는 쉽게 누구든 구할 수 있죠. 금액대도 뭐 되게 저렴한 것부터 시작해서 고가의 제품까지 우리가 원하는 거를 골라서 사용을 할 수 있었고, 과학기술들을 이제는 응용해서 화장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서양의 피부 미용 역사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고대 이집트 시대에는 종교 의식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맞죠? 우리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의 금욕주의 영향으로 화장보다는 깨끗한 피부를 가꾸는데 이제 노력하였다. 맞겠죠? 다음 근대 시대. 근대 시대에도 위생과 청결을 중시하여 비누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자, 이 시대에는 이제 깨끗한 피부가 이제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던 시대들이었어요. 자, 4번. 로마 시대에는 과도한 치장과 분화장이 성행하였고, 악취 제거를 위한 향수 문화가 발달하였다. 자, 우리 악취 제거를 위해서 향수를 뿌리는 문화는 어느 시대였죠? 보시면 로마 시대는 청결, 여기까지도 깨끗한 걸 중요시했는데,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 청결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해지고 좀 더 과하게 치장을 하는 문화가 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신고 있는 그런 하이힐 있죠. 하이힐 같은 경우가 우리 지금은 각선미를 좀 더 뽐내기 위해서 사용을 이제 신고 있지만, 실제로 이 하이힐이 이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이제 만들어졌대요. 그때가 굉장히 주변에 지저분한 쓰레기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의 발로 밟기 싫어서 신발을 높이는 게 이제 그게 하이힐로 변형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르네상스 시대에는 청결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했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피부 미용의 영역이 아닌 것은? 1번 MTS, 2번 눈썹 정리, 3번 스파 관리, 4번 피부 분석. 자, 피부 미용의 영역을 보시면, 자, 피부 미용은 안면, 그리고 특수 관리 이런 것들 있고요. 전신 관리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체형 관리, 비만 관리도 피부 미용에 속해 있는 영역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키가 크거나 또는 살이 쪘을 때 이제 피부가 트죠. 튼 살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것도 피부 미용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모공 각화증, 눈썹 정리와 발 관리, 제모, 그리고 피부 상담, 스파 관리, 이런 부분들이 전부 피부 미용의 실제적 영역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자, 우리 MTS가 뭐죠? 자,
보시면 MTS 같은 경우에는 미세한 침으로 피부에 구멍을 내는 치료법인데요. 이제 피부에 직접적인 물리적 자극을 주거나 또는 약물 침투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 MTS는 의료 영역에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피부 미용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건 피부 안으로 무언가를 시술을 해서 침투시킨다기보다는 표면에서 또는 우리 내면이 좀 더 건강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피부 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MTS는 침을 사용해서 피부를 이렇게 콕콕 찔러서 뭐 약물 같은 거를 침투시키거나 또는 이렇게 하는 관리이기 때문에 얘는 피부 미용이 아니라 의료 영역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피부 분석 및 상담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